오늘도 반갑습니다. 로맨틱 코치펀치의 콘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좌타자, 파워히터 좌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산 베어스가 사실은 이제 2026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마쳤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해진 게 있습니다. 파워히터 좌타자가 좀 많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케이브가 빠지면서, 케이브도 물론 파워히터 유형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홈런 두 자릿수 홈런을 쳐줬던 타자인데 빠지면서 다즈 카메론 선수로 바뀌었는데, 카메론 선수가 홈런을 더 많이 칠 수 있는 유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타자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는 좌타자가 하나가 빠지고 우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좌타자의 공백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이제 김재환 선수가 어쨌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좌타자에서 좀 더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많이 빠졌다 해서 좌타자의 파워히터 유형이 조금 부족해졌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으로 예상되는 타순을 좀 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좌타 유형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6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원투펀치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좌투수가 잭로그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우투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가 치리노스, 토러스트, 하나의 오웬하이트, 윌켄 에르난데스, SSG 랜더스의 드류 버하게 화이트, 그리고 삼성의 후라도 맨매닝, NC의 라일리 커티스 테일러, KT의 메사우어 보실리, 롯데의 엘빈 비슬리, 기아의 네일 올러, 그리고 우리 두산의 플렉셋, 잭로그만 유일하게 좌투수고요. 키움의 알칸타라, 네이선 와일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리그 전체가 이제 ABS 시대도 있기는 했고 구속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빠르게 공을 던지는 우투수 좀 위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외국인 원투펀치도 그런 선수들 좀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으로 가볼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코스 가는 좌투수라든지, 그러니까 변화구를 잘 던지는 좌투수 같은 선수들을 많이 선호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구속이 빠른 우투수, 오히려 코스 쪽을 찔러갈 수 있는 우투수를 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구속의 우투수를 선호하는 유형으로 KBO 리그 전체가 좀 리그 판도가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좌타자가 강한 팀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현대 야구에서 뭐 좌우에 대한 밸런스 개념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통적인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야구들에서 강팀들을 아무래도 좀 보자면,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을 보자면 좌타자가 좀 강했던 팀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두산 베어스도 지금 좌타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는데, 이 KBO 리그에 좀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손 타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홈런을 쳐줄 수 있는 타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대표적으로 뭐 25시즌에도 20홈런을 쳐주긴 했는데, 2014년 이후로 무려 12시즌 연속으로 지금 두 자릿수 홈런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25년도에 이제 트리플 A에서 65경기에 18홈런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다즈 카메론 선수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타력은 케이브 선수보다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4년도에 이제 똑같이 활약을 했던 34홈런, 18홈런으로 활약을 했던 양석환과 강승호가 우타자에서 조금 활약을 좀 더 해줄 것이라고 올해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우타자 쪽에는 좀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다고 본다면, 좌타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케이브도 빠졌고 김재환도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화가 좀 많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안재석입니다. 그래서 안재석 선수는 아마 저는 감히 예상을 하건데 리그 전체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안재석의 부분 지표, 세부 지표를 나눠보면 정말로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이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샘플 자체가 스몰 샘플이고 경기 수도 30경기대로 너무 작고 그렇게 많진 않지만 세부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OPS도 마찬가지고 WRC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세부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박찬호 선수를 영입할 때 안재석이 이제 우리의 대형 유격수, 그러니까 두 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는 대형 유격수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왜 박찬호를
굳이 받으려고 하냐, 박찬호를 굳이 사오려고 하냐 라는 의견들도 사실 많이 있었었죠. 근데 저도 뭐 예전부터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박찬호는 정확히 유격수 포지션에서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였고, 물론 우리가 이제 안재석 선수가 김재호의 뒤를 이어서 베어스의 유격수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많은 팬분들이 바래왔겠지만, 저는 작년 말미부터 보여준 안재석의 그런 흐름들이 김재호의 길이 아니라 이 바로 두목곰 김동주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어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동준, 두산 베어스의 역사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3분기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분기에는 박철순이 있었고, 두 번째 분기에는 김동주가 있었고, 세 번째 분기에는 양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분기에는 비로소 안재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안재석이 이제는 두목곰 김동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박찬호의 영입이 그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의 영입이 굉장히 반가웠고, 무엇보다 그래서 박찬호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재석 선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팀의 구성이 그래서 굉장히 더 탄탄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OPS도 0.9 이상을 해줬고 WRC 플러스도 152 이상을 해줬지만, 일단 요거는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마 체감적으로 느꼈던 이 선수의 뭐 결정력이라든지 끝내기 치는 결정력이라든지 뭐 많은 홈런 뭐 이런 개수보다는 뭐 2루타 이상을 쳐주면서 장타력을 보여줬던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화하지 않는다면, 저는 포지션 자체를 3루 코너 포지션 혹은 저는 1루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물론 수비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군 제대 이후에 벌크업을 해온 안재석에게는 정말로 훨씬 더 큰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그에 지금 정말로 많은 훌륭한 3루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안재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24시즌에는 김도영의 시즌이었고 25시즌에는 안현민의 시즌이었다면 26시즌에는 안재석의 시즌이 열릴 것이다. 감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예상이겠죠? 그러면서 안재석은 이 길을, 두목곰 김동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자타 파워히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은 안재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선수는 많은 분들이 또 홍성호 선수를 떠올릴 것 같은데, 사실은 1군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긴 한데 마지막에 보여준 임팩트가 또 굉장히 좋았죠. 25시즌 마지막에 보여준 1군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한 경기에 2개 홈런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단히 임팩트를 줬는데, 이 선수가 2군에서는 사실 보여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이 선수를 보면 사실은 또 전성기의 오재일이 또 생각나거든요. 타격 폼에서부터 어떤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오재일 선수가 좀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타격 지표를 보면 너무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1군 지표는 뭐 사실 참고할 게 크게 안 되긴 하지만, OPS라든지 WRC 플러스도 안재석처럼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더 작은 스몰 샘플이죠. 그래서 이거에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이제 퓨처스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이 선수는 그리고 어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나이가 좀 제법 있어요. 근데 1군에서 이제 본인을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시기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홍성호의 시기가 이제는 도래했고, 올해는 정말로 이 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100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재일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정말로 팀에서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팬들의 어떤 그런 향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뭐 1루수로서 물론 양석환 선수가 지금 아마 부활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긴 하지만, 1루수로서의 뭐 그런 역할,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의 오재일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팀 타격에 있어서 오재일의 역할을 홍성호 선수가 해줄 수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의 두산 베어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 간결하게 맞추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스윙이 아니라 부드럽게 툭 맞추면서 넘어가는 그 홈런 2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5시즌 마지막 말미에 있었던 그 기아 타이거 주전이었나 그랬었죠. 그래서 그 홈런 2개를 보면서 이거 오재일인데 했던 생각을 가지는 분이 아마 비단 저뿐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홈런들을 26시즌에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한 선수를 더 살펴보면은 저는 김동준 선수를 또 주목해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 체구 193cm에 100kg에서 없는 순수 진짜 내추럴 파워 히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추럴 파워 히터인 이 선수에 대해서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파워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타격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뛰어나진 않는데, 이 선수의 선구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베어스 TV에서 마지막에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또 봤을 때는 박지훈 선수가 또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구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훈련이나 캠프 통해서 조금 많이 해소가 됐고, 일본 투수들 상대로 마지막에 뭐 좋은 공들을 던졌는데 변하고 직구할 것 없이 잘 받아쳐주면서 큰 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하는 증언이죠. 하나의 증언이 있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이런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베어스의 어떤 거포 명맥을 잇는 선수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하나의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피지컬 자체 보면 무조건 커야 되는 선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당장에 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또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시즌에 당장 보여주면 너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동주 선수에 대한 기대도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좌타자들 좀 살펴보면 파워히터 유형은 아니지만 이제 작년 시범 경기에 굉장히 뛰어난 빼어난 활약을 했던 두 명의 듀오가 있는데, 오명진 선수랑 김민석 선수죠. 그래서 시범 경기 때 이 두 선수가 진짜 날아다니면서 이 두 선수가 진짜 큰일 내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본 경기 들어와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이 두 선수의 성장 자체가 팀 타선 라인업의 밸런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명진 선수도 뭐 사실은 풀타임 시즌의 첫 해였고,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도 재능 자체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기대감만큼 성장을 해준다면, 작년 시즌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 두산의 타선 밸런스, 지금 무타자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이 밸런스를 좀 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좌타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물론 당연히 이프가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안지석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라는 유형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좀 이프에 가깝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타자라고 지금 언급되었던, 이 유망주라고 언급되었던 이런 선수들이 반드시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지만 KBO 리그의 어떤 판도도 좀 바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선발뿐만이 아니라 불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올해는 또 아시아쿼터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타자들이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이런 좌타자, 우타자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컨텐츠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두산 베어스의 2026년에는 이 젊은 좌타자들이 꼭 성장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